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감출 수 없는 표정의 심리학. 저자는 디르크 아일러트. 출판사는 미래의 창입니다. 미세 표정이란 무엇인가? 미세 표정은 매우 작고 변형계적으로, 즉 감정적으로 생기며 고정적으로 만들 수 없는 표정을 말한다. 이런 표정은 0.5초보다 더 짧은 순간에 나타나며 표정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미세 표정에는 숨기고자 하는 감정이 들어있다. 금 표정과 다른 점이라면 미세 표정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처음 0.5초 안에 포커 페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표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어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질 때가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얼굴을 찡그릴 때도 있다. 나쁜 짓을 하면서 선한 표정을 짓고 미소를 지으며 꿍꿍이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 의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첫 번째 제어 방식은 얼굴 근육이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인 변형계와 직접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움직여 만든 표정은 이성이 통제하는 전두엽의 운동피질과 관련이 있다. 이성이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운동피질이 나서 감정적 충동을 억누른다. 다시 말해 운동피질과 변형계 사이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피질이 항상 이기지는 못하므로 미소라는 가면을 쓰더라도 미세한 표정의 형태로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표출된다. 일반 사람이라면 눈치채기 힘들겠지만 훈련을 받은 관찰자는 상대방의 얼굴에서 실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눈썹 머리를 올리는 동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표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도에 따라 의기소침하다, 연민을 느끼다, 불만족스럽다, 실망스럽다, 울적하다, 불이 죽다, 불행하다 혹은 더 나아가 절망스럽다고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믿을 만한 신호다. 슬픔의 감정은 특히 이마 가운데에 일자 주름이 만들어질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이런 신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들고 일부러 눈썹 머리 쪽을 지켜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면 곧바로 알게 될 것이다. 과연 눈썹 머리 쪽만 올라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마의 주름은 얼굴 바깥쪽까지 길게 연결되지 않고 가운데만 생길 것이다. 눈썹을 마음먹은 대로 올리지 못해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런 표정을 절대 의도적으로 지어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을 만한 신호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훈련하지 않고 이런 표정을 의도적으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약 10에서 20%에 지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슬픔을 느끼면 모든 사람이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는 사실이다.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변형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 믿을만하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얼굴이 보여주는 신호가 문화와는 상관없이 어디서나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눈썹머리를 높이 올리는 것도 이런 감정 가운데 하나다. 파리, 시드니, 케이프타운 아니면 파푸아뉴기니 등 어디로 여행을 떠나든 상관없이 슬픈 사람의 얼굴에는 이런 표정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종종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거나 아래턱이 떨리기도 한다. 표정은 인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친구인 개와도 공유할 수 있다. 개가 애틋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보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버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잘 알 것이다. 애견인들은 개가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면 조심해야 한다. 개는 우리를 속이려고 고의적으로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개가 치근한 표정을 짓는 것은 반드시 슬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개는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음으로써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한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분 동안 5번 정도 슬픈 표정을 짓는 개는 동물 임시 보호소에서 입양되는 데까지 평균 50일 정도가 걸렸다. 그런데 2분 동안 15번 정도 슬픈 표정을 지은 개는 입양되기까지 평균 28일이 걸렸다. 개는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 1만 5천년 동안 인간에게 잘 적응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심지어 인간의 얼굴 표정을 보고 대응하는 데 특화된 뇌 영역이 발달하기도 했다. 개의 뇌뿐만 아니라 사람의 뇌 역시 얼굴을 인식하고 표정을 읽는데 특화되어 있다. 길을 걷고 있는데 학창시절 알고 지냈던 옛 친구가 맞은편에서 걸어온다고 상상해보자. 그 사람을 쳐다보면 뇌는 몇 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이미 내가 아는 얼굴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 친구의 이름이 당장 떠오르지 않고 누구였는지 곧바로 정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더라도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깨닫기 위해서는 얼굴을 잠깐 슬쩍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성별과 대략적 나이, 성격, 감정 상태 등 더 많은 것을 알아내려고 애쓴다. 얼굴이 신체 언어의 모든 다른 영역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뇌가 얼굴을 인식하도록 특화된 것은 생존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장점이다. 얼굴 인식 특화 기능 때문에 뇌는 다른 것보다 얼굴을 더 선호하게 된다. 심지어 얼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얼굴을 찾을 정도다. 달 표면에 얼굴처럼 보이는 달나라 남자를 떠올려 보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콜론 부호 하나와 닫는 괄호 부호로 웃는 얼굴을 만들어낸다. 표정을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서 얼굴과 얼굴에서 나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것만 담당하는 고유의 영역이 뇌에 따로 있을 정도다. 덧붙이자면 다른 나머지 신체 언어의 해석은 뇌의 다른 영역이 처리한다.
집의 비유에 표현하자면 다른 비언어적 신호는 뇌에서 쉐어하우스를 이루어 함께 사는 반면에 표정은 펜트하우스에서 단독으로 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것에도 다 이유가 있다. 얼굴 표정은 다른 모든 신체 언어의 신호보다 더욱 빠르게 처리된다. 표정이 분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관찰 채널 역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표정은 감정의 무대다. 누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표정은 문화를 초월하며 의도적으로 지어내기 힘든 반응이다. 즉, 신체 언어로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헌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정은 편안하고 널찍한 펜트하우스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 변형계에서 일어나는 표정의 자율주행은 진화의 산물이다. 감정이입과 공감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릴 때야 비로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감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공감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다. 1934년에 태어난 정신과 전문의사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낸 적이 있는 조지 베일런트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손꼽았다. 베일런트는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주제로 한 그랜트 연구를 이어받아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이 그랜트 연구는 1939년에서 1945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던 졸업생 268명이 80살이 될 때까지 참가했다. 2013년 독일 잡지 쥐치 도이체 차이tung 매거진 인터뷰에서 베일런트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함축적으로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청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많은 것을 당장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은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충동을 조절하고 욕구에 즉시 굴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진실하고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공감은 단순히 행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의 진정하고 깊은 유대감 결여는 공기오염과 고혈압, 과체중, 운동 부족, 알코올 중독, 심지어 흡연 같은 위험 요소보다 위험하며 사망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다른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고독한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살 확률이 50%나 높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이고 경종을 울리는 숫자며 인간관계가 생존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려준다. 공감은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더 큰 성공을 거두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가 직원을 더 능숙하게 이끌며 공감 능력이 좋은 치료사가 환자를 더 잘 치료하며 공감 능력이 좋은 상인이 판매력도 더 뛰어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나도 얼마 전에 이 같은 경험을 직접 할 기회가 있었다.
전문가에게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 눈에는 마치 해리포터가 투명 망토를 잊기라도 한 듯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최근에 다시 경험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생긴 자연적 신체 언어의 변화가 말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는 엄마와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무표정 실험이라는 발달 심리학 연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실험 영상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미리 경고하자면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실험 진행자는 우선 엄마에게 아이와 평상시처럼 함께 놀고 반응을 보이라는 요청을 한다. 그 다음에는 표정과 비언어적으로 어떤 반응도 보이지 말고 전부 억제해 달라고 한다. 이른바 무표정 실험이다. 엄마의 이런 모습에 아이는 엄마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애쓴다. 엄마에게 팔을 뻗고 미소를 짓고 방에 있는 사물을 손으로 가리키고 저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런 반응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 놓인 엄마를 보면서 아이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급격하게 잦아지는데 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엄마의 무표정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다. 엄마의 표정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면 아이의 스트레스 수치는 하늘 높이 치솟아 크게 울기 시작한다. 어른들은 무표정을 마주할 때 아이들처럼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은 동일하다. 신체 언어적 반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인류의 끊임없는 진화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화상회의에 참여할 때는 이 점을 꼭 명심하자. 사람을 직접 마주할 때처럼 회의 중에 가끔씩 미소를 지어 보이면 상대방은 긴장을 풀 수 있다. 또한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개인적인 불만이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들었어도 여전히 화상회의를 할 때 긴장이 된다면 눈에 안 띄면서도 화상회의에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작은 팁을 소개해 보겠다. 감정이 넘쳐 흐르는 순간 변형계의 경고센터인 편도체는 이성이 자리하고 있는 전전두엽 피지를 납치한다. 이렇게 이성이 개입할 수 없게 되어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학계에서는 편도체 납치라고 부른다. 이때 전전두엽 피질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앞좌석으로 데려오고 편도체를 뒷좌석으로 보내기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수단은 호흡이다. 매우 저명한 프랑스 심리학자 실뱅 라보르드는 심장과 뇌를 통제하려면 호흡을 조절하세요 라고 조언했는데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때 호흡 간격을 약 10초 정도로 두는데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4.5초간 숨을 들이쉬었다면 내쉴 때는 5.5초를 쓰는 것이다. 나는 이 호흡법을 공명호흡이라고 부른다. 공명호흡을 통해
전전두엽 피질이 다시 작동함으로써 편두체가 진정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일상적인 문장으로 쉽게 말하자면 먼저 심호흡을 해 정도가 되겠다. 1999년 2월 미국의 심리학자 라리사 티덴스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편의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 영상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사이에 일어난 스캔들 때문에 대배심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 첫 번째 실험 집단은 클린턴이 화가 난 듯한 인상을 주는 장면이 포함된 47초 길이의 짧은 영상을 보았다. 영상에서 클린턴은 진지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박자에 맞추어 딱딱 끊어지는 손동작을 반복해 화난 듯한 인상을 주는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실험 집단은 클린턴의 다른 표정을 담은 45초 길이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에서 클린턴은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일을 피하는 등 슬픈 인상을 준다. 영상을 보여준 뒤에 티덴스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클린턴의 미국 대통령직 유지를 지지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실험 참가자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나는 강연에 온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았다. 사람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했다. 당연히 슬픈 집단이 클린턴이 대통령직에 남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다. 슬픈 인상의 영상을 본 집단이 아닌 화나는 인상의 영상을 본 분노 집단이 클린턴을 지지하고 그가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현상은 네 가지 인상 분야와 각각의 전형적인 표정을 분석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슬픔은 호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실행력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반면에 분노와 결단력을 보이는 표정은 호감도를 떨어지지만 실행력 분야를 강조함으로써 능력을 두드러지게도 한다. 실험 결과에는 인상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기본 원칙이 숨어 있다. 인상은 항상 전체적 맥락에 따라 전개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신체 언어가 좋거나 나쁘거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대통령을 권력과 높은 지위로 연결짓기 때문에 실행력 인상을 강조한 클린턴을 지지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아니라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자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능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성패를 갈랐을 가능성이 높다. 표정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것은 정치가 뿐만이 아니다. 저희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일한 뒤부터 프런트 데스크에 대해 불평을 하는 손님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한 호텔의 사장이 코칭 시간에 이렇게 한탄을 했다. 나는 일주일 뒤에 그 호텔을 방문해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을 관찰했다. 10분 뒤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었다. 직원들이 그동안 손님을 맞이할 때 사회적 미소만 지어 보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사회적 미소는 감정적인 미소와 달리 뇌의 운동 중추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짓는 미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사회적이며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미소와 변형계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미소이다. 첫 번째 유형의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가고 얼굴 아래쪽에서만 나타난다. 이런 사회적인 미소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적 미소로도 상대방은 공손함과 친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면서 사회적 미소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마스크로 얼굴 아래쪽을 가리면서 사회적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변형계에서 만들어지는 진심으로 느껴지는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적 미소는 마스크를 써도 여전히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감정적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도 함께 웃기 때문이다. 언어 인지와 달리 비언어적 신호 인지는 근본적으로 뇌의 변형계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직접적이며 자동화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날의 우리는 원시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신체 언어를 통해 변형계에서 변형계로 말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깃든 몸이 만들어내는 말없는 언어의 효과다. 언어로 많은 것을 표현하는 탓에 마치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논리의 원칙을 따르고 순전히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는 존재라는 환상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불가리아 심리학자 알렉산더 토도로프의 연구는 비언어적 언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잘 보여준다. 토도로프의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도출해낸 2004년 미국 의회 선거 결과의 적중률은 거의 70%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실험 참가자가 후보자의 사진을 본 시간은 단 1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후보자의 사진만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질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했다. 도도로프 연구팀은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인 후보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는 일상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외모나 신체 언어를 통해 한 사람의 성격이나 심지어 의도까지 파악하려 한다. 예를 들어 살이 많이 찐 사람은 게으르고 의지가 약할까? 안경을 쓴 사람은 똑똑할까?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여자는 성욕이 많은 사람일까? 이 질문들의 답은 당연히 모두 아니오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람들은 왜 빌 클린턴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가 대통령직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을까? 라세트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서 수상으로서의 자질도 없는 걸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인지 오류이며 사람의 인상을 상황이나 그 사람의 인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지 오류라는 사고의 함정 때문에 신체 언어에 대한 오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전형적인 예로는 팔짱 낀 자세를 들 수 있다. 내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팔짱 낀 사람은 폐쇄적인 성향의 사람인가요? 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은 남자친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좀 봐주세요.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죠? 이다.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정 공명의 기본 원칙은 표정을 관찰할 때 발견한 인상과 실제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상이 실제 상황과 연관돼 있다는 말은 삼신 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는 이야기만큼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팔짱을 끼는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큰 의미에서 팔짱을 끼는 행위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차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차단을 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거부하거나 내면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싶을 때도 팔짱을 낀다. 이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집중해서 한 곳에 온 신경을 쏟을 때 팔짱을 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할 때가 그렇다. 이때 우리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데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팔짱을 낀다. 한 연구에서는 팔짱 낀 자세를 취하면 어려운 문제에 좀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가끔은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주위에 몸이 떨려서 팔짱을 끼고 있을 때도 있다. 신호를 명료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호를 따로 떨어뜨려 해석하지 말고 신체 언어 전체에 주의해야 한다는 표정 공명의 기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팔짱을 끼고 있을 때의 표정을 관찰하면 그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팔짱을 낀 채로 코를 찌푸리거나 윗입술을 올리는 행위는 거부를 뜻하지만 팔짱을 끼고 눈을 살짝 크게 뜨는 것은 관심을 보이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팔짱 끼는 자세가 거부하는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반드시 거부나 폐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상과 실제 현상 사이에는 어느 정도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사고의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신호에 내포된 잠재적 효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면접 자리에서는 팔짱을 끼지 않는 편이 좋다. 이런 자리에서는 의식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연구에 의하면 개방적인 자세는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을 쉽게 확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매력을 도드라지게 함으로써 누군가를 유혹할 때 성공률을 높이기도 한다. 에릭 빈치는 감정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파리를 방문한 뉴질랜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안면 피드백 현상을 설명했다. 이 뉴질랜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도시 파리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카페에 앉아 여유를 느끼며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한 가지 거슬리는 점이 있다면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고 말을 걸면서 자신의 시간을 방해하는 일이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왜 자꾸만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주변의 다른 프랑스 여성들은 항상 약간 못마땅한 얼굴 표정을 지으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그런 표정을 지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단번에 효과가 나타났다. 더 이상 말을 걸거나 추파를 던지는 남자가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의도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하고 다니자 파리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지었던 새로운 표정이 기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처럼 단순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눈썹을 약간 찡그리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표정을 하고 아침에 집을 나서거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자. 표정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도 소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동기부여를 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신체 언어 꿀팁 중 하나이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사람들은 아침마다 오늘은 반드시 조깅을 하겠다거나 연말 세금 정산을 오늘 내로 끝내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 하지만 곧 내면의 목소리가 내일 해도 돼 라고 속삭인다. 이때 내면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잠재우는 방법이 있다. 사회심리학자 에밀리 발체티스는 눈에 힘을 주고 집중하는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목표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발에 무거운 줄을 달고 눈에는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 지점까지 달려야 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발체디스는 실험 참가자들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요구를 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시선을 그냥 이리저리 아무데나 두고 달려도 된다고 했다. 반면에 두 번째 집단에게는 목표 지점에 시선을 집중하고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목표 지점을 비춘다는 상상을 하며 달리라는 요청을 했다. 달리기가 끝난 후 목표 지점에 시선을 집중하고 달린 집단의 참가자들의 17% 정도는 달리기의 강도가 덜 힘들었다고 느꼈으며 시선을 아무데나 두고 뛴 실험 참가자보다 23%나 더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한 것이 몸에 더 많은 힘과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이 같은 동기부여 전략은 일상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할리우드 스타 드웨인 존슨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이 전략을 이용한다. 존슨은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이나 훈련이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에 트레이닝 스튜디오의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집중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이때 드웨이는 흰클립 표정까지 지어 동기부여 효과를 몇 배 더 높인다. 당신도 집중이라고 외치며 시선을 고정하고 화가 난 표정을 지어보자. 몸에서 에너지가 돌고 힘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지는가? 얼굴 표정은 외적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내적으로도 한 곳에 더 집중할 수 있다. MIT 대학의 자비드 사드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눈 주위를 보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자들은 유명인의 얼굴에서 한 번은 눈을 또 한 번은 눈썹 부위를 잘라낸 사진을 준비해서 실험 참가자에게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 참가자들은 눈썹을 지우고 눈만 볼 수 있는 사진보다
눈을 지우고 눈썹만 보이는 사진을 보고 어떤 유명인인지를 훨씬 더 잘 알아보았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입 주위에서 보이는 신호보다 눈썹의 신호에 더 집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실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판별할 때도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실험이다. 실험 참가자는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를 할 때 웃음을 참아야 하고 눈썹을 찡그려서도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해낸 실험 참가자는 아무도 없었다. 의도적으로 표정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눈썹을 작게 움찔하거나 입꼬리가 빠르게 미묘하게 올라가거나 하는 미세 표정이 나타났다. 표정이 이성보다 빠르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현상이다. 얼굴 근육은 변형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더 큰 성과는 따로 있었다. 바로 표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눈썹이 입꼬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은 뇌에서 표정을 통제하는 운동피질 부위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억지로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쓰면 뇌는 즉시 일에 착수한다. 운동피질을 여러 작은 사무실로 이루어진 회사라고 상상해보자. 사무실마다 몸의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일을 한다. 한 곳에서는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다른 곳에서는 무릎의 움직임,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입술의 움직임을 담당한다. 눈썹을 담당하는 사무실 역시 따로 있다. 사무실이 클수록 더 많은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각각의 신체 부위에 의식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입과 입술 그리고 손과 손가락은 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여러 사람이 통제한다. 이와는 달리 눈썹은 작은 크기의 사무실에서 통제하는 신체 부위이다. 눈썹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동안 손과 손가락 그리고 입과 입술은 하루 종일 최고 수준의 섬세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눈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눈썹은 얼굴 부위 중에서 사람의 감정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영역이다. 좋은 소식은 눈썹의 움직임에는 5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점이고 나쁜 소식은 이런 5가지 움직임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움직임은 고속열차만큼 빠르게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이런 표정을 해석하는 것은 특히나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뇌가 5가지 눈썹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전면 촬영 모드로 설정하거나 거울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눈썹의 5가지 움직임을 흉내내면서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해보자. 1. 미간 쪽으로 양쪽 눈썹을 찡그리기. 2. 눈썹을 위로 지켜 올리며 동시에 미간 쪽으로 모아 찡그리기. 3. 쏘아보는 눈빛 보내기. 눈썹을 찡그리며 윗입술을 들어 올린다. 4. 한쪽 눈썹만 올리기. 5. 둥그런 활 모양이 되게 눈썹 올리기. 지금까지 감출 수 없는 표정의 심리학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표정을 찍으며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랐었지. 무심코 짓는 미소 하나도 사람들 맘에 남는 걸 몰랐지. 다리의 거리, 차가운 시선 속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감추었네. 무표정한 얼굴이 내 마음을 닫아 세상이 멀리 느껴지기만 했네. 표정은 진실을 담아내고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네. 미세한 표정 속 숨겨진 이야기, 나의 마음을 말하고 있네. 그대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나요? 오늘 하루 미소와 함께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요. 슬픈 눈빛의 작은 개처럼 아무 말 없이 사람을 울리네. 너의 표정 속 담긴 진실이 그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네. 내면의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짓는 미소는 마음을 바꾸네. 신체 언어, 작은 제스처가 말없이 내 마음을 전해주네. 내일로 미워라는 속삭임을 잠재우고 오늘도 웃으며 길을 걸어가네. 그대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나요? 오늘 하루 미소와 함께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 내 마음을 밝히고 살아가길 원해. 내 표정과 목소리에 담아서. 그러니 오늘도 웃으며 가요. 우리가 만들어갈 내일을 위해 작은 미소가 시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비추네.